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력 조정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총 2143명의 비정규직 인력을 아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부분 아마 본사의 정규직으로 아마 전환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일부분만 본사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자회사에 배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기가 어렵습니다. 2143명의 비정규직에는 공항소방대의 211명, 야생동물 통제 30명, 보안검색요원의 1902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아마 총 9,800명의 비정규직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인천국제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대부분 국가에서 한 사회가 포퓰리즘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원을 조달한 다음에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이른바 공기업이 채용하는 인력이 엄청나게 확대돼가는 그런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갖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그리스라든지 베네수엘라가 그랬던 것처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엄청난 그런 규모로 예산을 키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동시에 공기업의 인력 충원을 크게 늘리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은 전부가 본사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로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앞으로 아마 이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면은 전부를 다 본사로 채용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떠돌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돼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직원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한 2,300명 더하고 이번 연말까지 약 10,000명 이상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면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1,500명 정도는 조직이 10,000명 이상의 정규직을 갖추게 되게 되면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아마 인건비로 소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건비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또 공사니까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죠.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냥 벌어들인 것을 재투자를 위한 그런 축적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닦아 써버리기 때문에 또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그 재원을 재투자를 위한 재원 부족 때문에 다시 또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1,500명 정도의 정규직을 가진 그런 조직이 뭐 자회사나 아니면 본사든 간에 10,000명 이상 조직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 재원이 부족할 거고 모든 게 다 인건비로 투입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투자가 부족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CEO, 최고 경영자가 정치적 인물로 계속 전진 배치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경영적인 논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을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맨 첫 번째 방문한 그런 사업체고 아마 1호 지시사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같은 그런 좀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은 생각은 딴 게 없는 것이죠. 오로지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재집권에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표를 얻는 모든 종류의 정책을 다 강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과 제도라는 것이 경제 논리라든지 경영 논리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정치 논리에 따라서 집행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자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구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포퓰리즘을 따랐던 대부분 국가들이 걸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는 20대 취업 준비생들이 될 수밖에 없죠. 1,500명 정도의 정규직을 가진 회사가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정규직을 가진 회사로 탈바꿈하게 되면 신규 채용에 굉장히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건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총액 인건비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겠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줄어들고 그러면 또 우수한 인력들은 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인생도 로또고 취업도 로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들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제 원칙 같은 게 다 훼손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취업 공부하는 친구들 보고 줄을 그렇게 왜 섰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결국 이제 한국이란 사회는 공공 영역이 점점 비대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세금으로 지탱되는 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아지겠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저렇게 사람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인건비를 지탱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결국 납세자들이 이제 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 비슷한 모양이고 사회주의까지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없지만 사회주의화의 길로 가는 나라는 어김없이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공공 영역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재정이 만성적인 적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나라가 가는 게 훤히 보입니다. 중간에 기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가는 길은 그런 길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 보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성장하는 세대나 시대를 맛보았지만 지금 애들은 불가능할 겁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완전히 가라앉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지금 이 나라에서 뭐가 공정합니까? 선거도 훔치고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냥 알바하던 사람, 비정규직 하는 사람 막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 1981년부터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그리스에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연고로 공무원 되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채를 통하지 않고 아마 좀 더 가면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름아름으로 다 뽑아주는 거죠. 나라를 만드는 데는 참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만 정말 골로 가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국한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의 길, 포퓰리즘화의 길로 걸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이 엄청나게 비대화되면은 그동안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꽤 괜찮았던 그런 회사들이 세금에 지탱되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로 몰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제도나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조직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가는 걸 보면서 아마 여러분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1,500명 정도의 정규직을 가진 조직이 10,000명 이상의 정규직을 가지면은 그 조직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세금을 먹는 하마 조직을 문 대통령이 결국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원 배분은 최소한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시장 원리를 작동을 시키는 게 최고죠. 그걸 정치 원리에 작동을 시키면은 결국은 20대 청년들이 분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끼리 다 나눠 먹고 닦아 쓰는 거죠. 정말 한심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